야, 제가 이제 그 사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 모델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대표님, 나그 모델인 줄 알아. 아, 모델을 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의 승리 아닙니까? 예, 예. 예, 뭐 사실 초기자본도 필요 없고요. 입금이 딱 되는 순간 보따리를 꾸미면 되는 거잖아요. 야, 진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재구매율이 또 있어야 되는데 네네. 어떤가요? 그 요인이 아마 제 뒤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요? 주면 줄수록 더욱 기뻐진다. 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선물들 한 번씩은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친한 친구인데 결혼식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너무 열심히 골랐다고 돌멩이를 주는데 정말 기분 더럽고 좋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전달을 해가면서 살아가는지 반성을 한번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고요. 너무 또 무미건조하게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만나볼 이 강연자 이분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시기 전에 창업 멘토 먼저 만나봐야겠죠. 한재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박사님과 저번에 한번 선물 받은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본 적이 예. 있었어요. 이제는 반대로 어떤 내가 선물을 줬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이 있으신가요? 준 거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선물을 주긴 줬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예. 부모님 이제 어머니 생신 선물로 햄버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식사를 안 만드셔도 되게 저희가 햄버거를 해드렸는데 되게 맛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아마 기억이 지금 좀 납니다. 햄버거를 직접 만드셔서 준 예, 거예요? 중학생이 무슨 요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햄버거가 가장 쉬워 보여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야, 그러면 뭐 중학교 때니까 예.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평소에. 그래도 딱 그 기억만 나네요. 아, 지금. 그러세요? 예. 뭐 이번에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선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선물? 원래 선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이 나이 드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선물 주는 게 그냥 생일 때나 이런 때만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예. 박사님 반성하셔야 베풀고 계세요? 됩니다. 진짜. 네? 저요? 예. 저는 미안합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보실 분이죠. 정말 지인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대신해주는 창업이에요. 과연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또 행복남이세요? 네, 행복남입니다. 그래요? 야, 아주 행복해 보이시는데. 야, 제가 이제 그 사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물을 이렇게 또 대신 전해주는지 봤는데,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모델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나 그 모델인 줄 알아. 모델을 왜 이런 사람을 했는데, 대표님이셨어요. 네네. 야, 1인 2역을 하셨어요. 왜 모델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청년 창업가이다 보니까 일단 초기 자본금도 부족했고 일단 선물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기 위해 제가 제 얼굴로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예. 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뢰감을 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모델을 저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저기 네네.
저는 뭐 선물 하나 하면 됩니다. 네네, 돌멩이만 빼고 전 다 받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포샵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진짜로 이게 선물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택배 서비스가 연상이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거랑 좀 다르고 네.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한 구성품들 그리고 매달 좋은 글 그리고 좋은 감동 요소들로 꾸준히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모셨던 강연자랑은 달리 어떤 그 소소한 감동을 좀 전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혁 대표님 아니시고 정혁 대표님이세요. 네네. 자, 정혁 대표님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감동적인 선물이 있으신가요? 네, 저에게는 두 가지 기억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이등병 시절 보고 싶은 멋진 자식에게 라고 쓰여있는 편지와 그 소포, 그리고 시험 준비하던 지쳐있던 시절 넌 해내고 말 거야 항상 응원한다 라고 쓰여있던 메시지와 책 한 권. 꼭 선물이라는 것이 값비싸거나 대단한 것이 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지만 사소하더라도 위로와 관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려를 느꼈을 때 감동을 느끼게 되지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표현하기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창업을 시작하고 꿈을 가지고 했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과 정보의 부족이었습니다. 발명과 창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통에서부터 법률, 세무 관련 전문 지식 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필요했지요. 다행히도 서울 청년 창업센터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부딪히고 배우며 깨우치며 나갈 수도 있지만 또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 먼저 간 그 길을 간 선배와 짧게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길 권합니다. 저도 그 짧게라도 만나 그 선배님들을 만나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넘어야 할 산들도 잘 피해 넘어갔던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과 설득이었습니다. 보따리에 들어가는 구성품들을 어렵게 선정했지만 업체한테 연락을 했더니 달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청년 창업 기업이고 아직 형체도 불분명한데 믿고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냐, 또는 전문 유통업체만큼 대량도 아닌 소량으로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좋은 제품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또 주로 직위가 낮은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만남을 가지기도 협의를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10번 전화하면 한두 개의 기업만이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표님이나 임원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여기저기 찾던 끝에 박람회나 전시회장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박람회에 나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과 임직원분들이 직접 물건을 홍보하고 팔고 있었습니다. 저의 뜻과 행복보따리의 뜻과 취지를 설명하니 다들 좋아해 주셨고 그렇게 쉽게 소통하고 배우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한 달에 2회 이상 박람회나 전시회장을 다니며 내공을 쌓았고 이제는 어느 기업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워서 지금 10개 이상의 업체와 거래를 하며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은 조언과 비판이었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다 보면 주위에서 너무 참 많은 조언과 비판들을 해주시는데요. 때로는 분명 약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건 안 돼, 이렇게 해보지 그래, 저렇게 하지 그건 안 될걸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며 저의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꿈을 그리고 점검하고 실천하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대표라는 직책은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도 점검을 해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행복 보따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적인 선물을 끊임없이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드린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사업은 흔히들 현재 요즘은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고도 합니다. 기존의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들의 경우는 주로 본인들이 구매하는 본인 대상 위주의 서비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행복보따리는 그 대상을 타인으로 돌렸습니다. 그 타인으로 돌린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받는다는 사회복지사로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부모님들이 정기적으로 받은 효도보따리를 집에서 받던 것을 다른 장소로 당신의 일터나 마실 장소로 변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 딸들이 보내준 효도보따리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았겠는지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선물에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효도보따리를 성공하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효도보따리는 자녀들이 조금 부담되지 않게 편하게 안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만의 맞춤 보따리로 선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계획 중인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한 전후 보따리, 그리고 남편, 아버지를 위한 내조 보따리, 그리고 감사한 선생님을 위한 은사 보따리 이외에도 이 세상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행복 보따리에서부터 응원 보따리까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 분들을 위해 제가 즐겨 부르지만 잘 못 부르는 행복한 노래를 불러드리며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꿈을 갖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온단다.
행복 보따리 보따리꾼 정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또 잘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또 나는 진짜 저는 청년 창업 런웨이를 하면서 이렇게 강연 중에 노래하시는 분도 처음 봤고요. 너무 처음 봤습니다. 예, 또박또박 강연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처음 봤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보따리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 그 보따리 안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수험생 보따리가 있고 네네. 뭐 효도 보따리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보따리는 그 한의원 네, 원장님 분의 자문을 얻어서 제품군을 선정하고 이제 제품군에 따른 이런 여러 저런 제품들을 전부 다 모아서 네. 이제 어머님들 그리고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품평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합니다. 그래요? 그럼 재구매율이 또 있어야 되는데 네네.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행복 보따리를 성장하게 만든 것은 재구매를 해주신 분은 아주 감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인이 아마 제 뒤에 써 있는데, 네, 주면 줄수록, 네, 잠깐만요. 뭐라고 써요? 주면 줄수록. 더욱 기뻐진다. 그래.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드려보고 그 받은 기쁨을 예. 또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위해서 계속 재구매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예. 네. 주면 줄수록 기뻐진다. 기쁨이 네. 늘어난다.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요. 야, 저희 우리 대표님의 부모님이 직접 와 계세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직장인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네. 매월 월급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좀 편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은 좀 험난하게 시작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마인드가 남의 주머니 돈을 내 주머니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무척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려스러웠었는데 그 서울시 그 창업 네. 그 프로그램이 그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도전해 보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도 또 세심하고 또 착실하고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다 그래서 선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또 승낙을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재선 박사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분위기 푸는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의 승리 아닙니까? 뭐 사실 초기 자본도 필요 없고요. 입금이 딱 되는 순간 보따리를 꾸미면 되는 거잖아요. 야, 진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오늘 쉽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드 뭐 커머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데 요새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거를 꾸러미로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환을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국내에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해외에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초기 단계로서는 굉장히 초기에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 강연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장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네. 뭐 효도 바구니 말고도 뭐 군인들한테도 주고 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무슨 과자박스 보내주거든요. 군대 있으면은 열심히 먹으라고. 사실 그거 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싸는데 힘드는데 그런 거를 잘 싸가지고 보내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신 대로 확장도 시키지만 뭐 제가 보기에 이게 이런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골라서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선물을 주고 한다라는 게
컨셉적으로 이 회사가 그런 스토리를 잘 입혀가지고 스토리를 팔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으면은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잘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오신 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더 극대화시켜서, 아,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창업을 고민하는 여러분, 정혁 대표님처럼 타인의 심장에 따뜻하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나서 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